이번 사건은 50대 이제 남성분인데 채무가 2억 3천쯤 되고, 이분이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담보대출 빼고 나니까 뭐 남는 가치는 얼마 없었어요. 월급이 500이야. 근데 자녀가 성인이다. 느낌이 딱 오죠? 월급은 높은데 부양가족 뺄 사람은 적으니까 변제금이 꽤나 높겠구나. 근데 심지어는 코인 탕진인데 대전법원이다. 서울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 변제금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우리 영원한 난제죠. 올해 상여금이 없을 것 같다. 나 개인회생 했는데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느냐. 작년도 월급 이걸 평균으로 변제금을 계산해서 높게 나왔는데 올해 연말까지 갔더니만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적게 나와서 월급이 낮다. 그러면 나는 변제금을 괜히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월급을 주면서 소득을 신고했는데 그 월 평균 소득이 544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2인 생계비 210만 원 빼면 한 달에 334만 원 변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월급 평균을 냈더니만 상여가 안 나오는 거야. 월급이 300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근데 210 빼면 한 달에 변제금 90만 원 나오잖아요. 작년 소득을 기계적으로 평균을 내서 적용해버리면 이 변제금이 적용돼 버리는데, 근데 올해는 상여금도 안 나오고 월급이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월급이 변제금보다 더 낮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법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23년도에 개인회생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면 22년도에 월급 준 거, 연봉 준 거 회사가 신고한 거 있지 않느냐.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해라. 거기 있는 평균으로 544만 원을 기준으로 해라. 법원이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럼 이제 변호사가 원래는 이 잦은 파업이 있었고 상여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야근을 줄인다는 그런 어떤 회사 내에 공고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인데 22년도 월급을 기준 내면 안 되고 23년도 1월에서 한 6월까지 6개월 지난 월급을 쓰든지 아니면 21년도에 연봉을 쓰든지 아무튼 22년도에 상여가 많이 나온 그거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특히 경기 많이 타는 업종이 있잖아요. 자동차, 조선, 철강 뭐 이런데 이런 문제가 크죠. 법원은 작년 소득 서류를 확인해 봤기 때문에 월 544만 원으로 수정해서 제출하라 보정 권고를 내리는 거죠. 채무자가 원래는 상여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파업도 하고 있고 회사 내 뭐 게시판에 뭐 야근하지 마라, 야근 수당 없다 이런 공고가 나왔다거나 충실히 제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알겠다, 그럼 21년도 자료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요걸 급여를 토대로 월급액을 제출했거든요. 이 15년도부터 21년도의 소득 자료를 참고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가 유달리 많이 나온 거다.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300만 원으로 인정받았어요. 21년도 월급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상여가 높은 22년도를 빼고 21년도 거 한번 참고해보자. 월급을 많이 내렸죠. 자, 두 번째 논점은 지방법원과 주식 코인의 문제죠. 우리가 주식 탕진을 5천만 원 하고 코인 탕진을 2,200만 원 했어. 이 7,200만 원이 나의 청산가치라는 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내가 3년 동안 내는 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7,200만 원을 3년 36개월로 변제하면 한 달에 200 이상 변제해야 되죠. 근데 내 월급이 150이네? 그러면 200을 어떻게 변제하냐고요. 법원은 탕진 금액 100%를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7,200만 원 탕진한 금액 전부 변제하라. 그런 뜻이죠. 물론 요 법원은 지방법원을 얘기하는 거고, 서울하고 부산법원 같은 경우는 실무준칙이 개정되어서 청산가치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내 월급이 낮으니까 그 사정 좀 봐주세요.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늘릴게. 그리고 1인 생계비도 125가 아니라 100으로 줄일게. 내가 3,600만 원까지는 최대한 변제해 볼 수 있다. 근데 7,200 전액은 변제 못하니까 이 조건으로 통과 좀 시켜달라. 이렇게 선처를 구하는 거죠. 이 대전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시키거든요. 가상화폐 투자금은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투자금은 전부 반영해라. 계속 보정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처럼 변제기간 늘리고 1인 생계비 좀 깎을 테니까 100%는 반영 못한다. 최대한 성실히 변제할 테니까 반만 변제하게 해달라. 이런 거는 되면 좋은 거지. 이걸 반드시 법원이 해줄 의무 같은 건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채무자가 당당히 요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원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죠? 법원이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코인 탕진인데 아까 2억이 넘었잖아요, 채무가. 근데 60개월 변제하는 걸로 해가지고 3,600 정도 변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이분은 코인치고는 대박난 거죠. 변제금을 1억, 2억 굉장히 많이 높여야 되는데 월급도 내리고 변제금을 3,600 내고 끝냈으니까 굉장히 많이 탕감받은 거죠.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가? 여러분,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배우자가 되죠. 근데 혼인의 실체는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혼 배우자지. 사실혼 배우자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상당 기간을 같이 산다. 이거는 그냥 돈 거지, 돈 거.
사실혼까지는 아니고. 자, 이분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거든요. 내 월급이 250인데 1인 생계비 125를 빼면 월 125를 변제해야 되고, 내 월급이 250인데 본인하고 배우자 2명 빼면 월 40만 변제하면 되잖아. 채무자는 당연히 이걸 주장하고 싶겠지. 법원은 아니 배우자 맞나? 사실혼은 뭐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배우자인 건 알겠는데 성인이면 일해서 자기 밥값 벌면 되잖아. 왜 변제금을 줄여달라는 거야? 변호사는 사실혼 성립했다. 그냥 동거인 아니고 배우자 맞다. 그리고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니까 반영 좀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부양가족 처와 관련하여 노동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상세한 소명을 해라. 이 사실혼 배우자가 예전에 그 암소수를 받은 게 있었거든요. 서울대병원이었는데 요거 제출하고, 외래 진료비 영수증 한 거 이것도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변제금을 더 줄이게 됐던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럼 내 월급에서 내 생계비 빼고 배우자 것도 뺐는데 홀어머니 것도 일부 조금 더 빼주면 안 되나? 이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 왜냐하면 이미 월급 자체를 상여금이 안 나온다고 깎아내렸잖아요. 그리고 법률혼도 아닌 사실혼인데 성인 배우자를 집어넣어서 변제금을 내렸어. 근데 심지어는 주식코인 탕진인데 배우자까지 넣고 홀어머니도 넣어가지고 변제금을 내려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법원에서는 당연히 싫어하지. 굳이 어머니까지 포함해가지고 변제금을 다 깎아내려야 되냐? 제일 큰 주장이 두 가지죠. 나 위에 모실 사람이 없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서. 어머니 관련해서 추가 생계비 35만 원을 처음에 주장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으면 추가 생계비 신청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정 권고가 나온 거죠. 어머니 그 국립암센터 치료 받으신 거랑 어머니 예전부터 그 병원비 쓰시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제출했죠. 어머니가 뭐 심장내과 쪽에 문제가 있었나 본데.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나? 이분은 진짜 운이 좋았죠. 주식 코인 탕진이면 원래 전액 청산 가치 반영해서 다 변제시키는 게 원칙인데 540 평균 나온 건데 나 이번에 상여금 안 나올 것 같다 해서 월급을 줄여서 300으로 줄인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였는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홀어머니 추가 생계비까지 포함했죠. 그래서 월급은 내리고 생계비는 굉장히 높였죠. 60개월 정도는 해줘야죠. 왜냐하면 전액 코인 탕진인데 전액 청산가치 반영도 안 되잖아요. 전액이 웬 말이야. 반액도 안 되는데 3,60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걸로 됐죠. 이게 변제율이 원금의 15%를 변제하고 85%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탕감받는 조건이거든요. 이분이 채무가 2억 3천인데 3,600 변제하고 나머지를 전부 탕감받게 되었죠. 코인 탕진으로 채무가 한 2억 3천만 원이 넘었는데 올해 상여금 안 나온다는 걸 인정받아서 월급을 깎아내리고 코인 탕진의 지방법원인데 청산가치 100% 인정 안 하고 되는 데까지만 변제하는 걸로 인정받고 사실혼 배우자였는데 인정받아서 변제금 내리고 어머니 부양비도 집어넣어서 변제금을 내렸다. 다만 이 채무자가 운이 좋아서 잘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나 올해 상여금 안 나오는데 당연히 월급 깎아서 변제금 내리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죠? 코인 탕진 지방법원인데 당연히 60개월만 하면 무조건 통과. 내 권리 아닙니까? 권리 아닙니다. 알겠죠? 법원이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이 채무자가 운이 좋아서 2억 3천 코인 탕진인데 이걸 다 인정받았던 겁니다.